당무감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에 권고를 했어요.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이호선 위원장은 의결서까지 블로그에 공개를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행위 반복하면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고 뭐 그 전에는 뭐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이겠다 해서 중징계 예고를 했었잖아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제 윤리위가 이거 징계 결정 수용하면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러면서 부당한 요구에 굴하거나 겁을 먹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했고 지금 저에 대한 징계를 징검다리로 삼아 한 전 대표에게 넘어가겠다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맞죠. 한 전 대표가 핵심이죠. 김종혁 최고위원을 징계한 것은 그 전초전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징계를 내렸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아주 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직을 맡고 있고 국민대 헌법학 교수인데 과연 교수로서 학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과거의 발언을 좀 기록 차원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합법이다 라고 하면서 옹호했어요. 윤석열은 풍락 속 위기에 처한 배를 구하려던 선장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에 헌법재판소 폐지를 주장을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부수기위에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내린 이 징계 처분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김종혁 최고위원께는 훈장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행태에 보이는 당 오래 못 간다라고도 말씀드려요. 조갑재 대표가 안 그래도 징계받아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헌법 위반하고 당원 위반한 사람 아니냐 그럼요. 징계받아야 될 사람이 징계를 지휘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라고 날카롭게 비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럼 제가 비판한 거는 날카롭지 않게 비판하고 날카롭죠. 이럴 수가 이 패널을 무시하다니. 아닙니다. 연배가 좀 더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 20년 정도 지나면 네. 날카롭다고 20년 뒤 후배가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아니 기대하겠습니다. 의결서를 보니까 장 소장님 말에 김종혁 최고가 동의했다고. 동조했다고 거기 그 발언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 소장님이 먼저 이 밑밥을 깔았는데 거기에 동조했다고 그게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 죄책감도 들어요. 소장님은 탈당을 안 했어도 윤석열 정부 들어가면서 제명을 당했을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정말 저도 장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런 분이 어떻게 헌법 교수지? 그러니까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까지 주장했어요. 헌법학 교수 이게 북한 정도 가서 북한법을 배워야지 왜 우리나라 헌법학 교수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분을 당무감사위원장에 시킨 장동혁 대표 뻔히 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의 자유는 인정하니까 자유통일당 정도 가 있으면 돼요. 정강훈 씨랑 같이 나란히 있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저녁에 회식하고 그럼 되는 분들이 문제는 지금 제1야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사실은 정말 강하게 비판하고 싶은 분들은 국민의힘 현재 의원들이에요. 아닌 걸 알면서도 놔두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 좀 얘기가 통하는 의원들 만나면 얘기합니다. 움직여라. 목소리를 내고. 장해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지금 이벤트가 많잖아요.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멀쩡히 있을 땐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겠지만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건도 그렇고 장해찬 임명, 김민수 국민소통특별위원장 임명 지적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페이스북에 제가 그 짓 진짜 하지 말라고 지시한 표현을 빼겠습니다. 페이스북에 혼자 툭 쓰고 그거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워낙 많이 쓰니까. 총론관 단상에 올라서 서너 명씩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해라. 그래야 변화가 생긴다. 근데 저는 좀 많이 비겁한 것 같아요. 많은 의원들이 지난 12월 3일이나 그때 큰 개헌 메시지라는 큰 게 있었기 때문에 몇 분들이 의견을 냈는데 그 뒤로 또 제가 볼 땐 조용해요. 물밑에서는 뭐가 움직이는 게 있겠지만 그게 전략적으로 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결단을 해야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장동혁 대표가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추천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그건 자기들끼리 얘기니까. 그다음에 다시 내가 변하겠습니다라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겁니다. 이분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전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장동혁 대표는 이런 정치적으로는 사실 전과가 이렇게 많은 분인데 제5야당의 당대표도 해서는 안 될 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본인이 변하겠다고 하면 놔둡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놔두는 상황이 좀 비겁하다고 봐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공석이에요. 여상원 위원장이 사실은 김종혁 전 최고를 그냥
주의조차 하고 끝낸 거 가지고 사실은 이제 나간 거잖아요. 임기 쫓겨났죠. 놔두고 쫓겨났죠. 본인도 밝혔어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자리에 누가 올까?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 수명의 윤리위원장 후보군 추천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조속히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근데 장 대표가 법조계 인사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장 대표 측 관계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박정아 의원이 SBS 라디오 김태훈의 정치쇼에서 도태우 변호사 설을 들었다. 저 도태우 변호사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장 소장님 뭐 누구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하신 게 뭐 들으신 게 있나 싶어서 들은 건 없는데요. 네. 그 자격 요건은 있는 거죠. 자격 요건.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뭐 장동혁 대표의 팬클럽 거기 첫 번째 질문이 장동혁을 뭐라고 한동훈을 뭐라고 부르냐. 별명 뭐냐. 그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면 이제 카페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억하심정이 있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제1의 후보가 아니냐.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 얘기를 하는 게 당시 작년에 총선 공천 과정 중에서 거의 공천을 받았었는데 그냥 장해찬, 도태우, 한동훈 대표가 안 된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사무총장 겸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장동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잘렸는지 본인이 나와서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우대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박정아 의원께서 도태우 변호사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유튜버로 활동하게 활발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장동혁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리고 장해찬 씨와 환상의 콜라보를 형성하고 있는 고성국 씨도 물망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타선이 화려하네요. 예. 거릴 타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해찬 씨가 여의도 부연구원 부원장이 갔다. 이분도 이제 한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에 대한 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 같아요. 한풀이 모임인가요? 한풀이. 네, 한풀이 딱 좋네요. 왜냐면은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들어보면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대선 경쟁자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본인이 사무총장 하면서 좀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걸 주변에 얘기를 해요. 정말 한이 있다. 도저히 한동훈은 용서 못한다. 장해찬 대표적이죠. 공천받아 떨어지니까. 도태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로서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연이 좀 있는데 선배긴 한데 이분도 이제 일단 대구 공천받았다. 공천받으면 그냥 되는 지역이잖아요. 5.18 파멸 발언 때문에 나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공천 재검토를 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을 모은 사람들을 가지고 그냥 이 드림팀을 구성한 게 아닌가. 한풀이 드림팀. 한을 몰기 위해서 한을 품은 그렇죠. 사람들을 모았다. 네. 모았다. 네. 라임이 있네요. 도태우 변호사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수순 이호선 국무감사위원장이나 이런 걸 봐서는 정말 아주 강력한 수많은 의원들의 비난이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목표를 관철시킬 분을 시킬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이런 말도 드렸다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재선의원과 식사하면서는 당명 개정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조를 바꿔나갈 거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좀 무슨 기조를 변화를 해서 더 저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당명은 돌처당 뭐 이렇게 하겠죠. 돌처당? 네.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서 돌로 쳐 죽인다. 네, 돌처당이나 들소처당 뭐 이런 식의 당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내년부터 기조를 바꿔나가겠다는 거는 더 강하게 우리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라인업을 꾸리고 더 강화시키겠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 시험 100점 맞을래. 100점 맞을 수가 있겠어요. 중도를 견인하겠다. 보다도 국민 눈높이에 맞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막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해찬이나 김민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동훈 나빠요. 윤석열 만세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당의 기조가 뭘 바뀌어요. 더 강화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뭐 믿지는 않고 있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상황은 정말 정확히 보는 것 같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내부의 적 1명은 장동혁입니다. 본인의 얘기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파를 망치려는 단 한 사람. 그
그 사람은 장동혁이다. 스스로의 뭐 위치와 처신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용기 있는 고백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라고 조롱해 봅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박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윤한홍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온 행동이 뭐냐면 김민수 소통위원장, 장해찬 여연 부원장, 그리고 지금 당원권 2년이면 어마어마한 중징계거든요. 지금 정치 생명 끊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그 다음 액션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하는 내년에는 기조를 바꾸겠다 그 말 믿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귀찮은 거예요. 귀찮다. 귀찮은 거.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귀찮고. 왜냐하면 굳은 일인 거죠. 장동혁 대표를 쫓아내는 건 사실 굳은 일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만약 안 쫓겨나면 어떡하지? 더구나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자기를 따르던 분들을 공천을 일단 줘야 돼요. 지방선거에. 각 당협에. 근데 여기서 내가 손들고 했다가 내 밑에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줬던 분들, 당협에 있는 분들을 지방의회 공천을 좀 줘야 되는데 내가 챙길 사람을 챙겨야 그렇죠.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은 일에 현재 누구도 안 나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 장동혁 대표가 내가 변했어요라고 얘기해 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굳이 굳은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보면에 많은 보수의 예를 들어 장성철 소장님 같은 분이 보수가 제대로 서려면은 정말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국 행위를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사실 쫓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 거죠. 본인이 변한대잖아. 한번 지켜봅시다. 이건 귀찮은 거예요. 근데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안 변할 거라는 거.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정치적 전과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치적 전과의 행위를 지금 하면서 자, 내가 이것까지만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다음엔 안 할게. 이런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죠. 지금 김준호 님이 그래서 김문소가 한동훈 손잡은 거 분석해 주셨나라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네. 지금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 어제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 2호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손을 꼭 잡는 이제 사진이 보이시죠? 꼭 잡고 팔짱도 꼈대요.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다. 이런 보배가 또 어디 있느냐? 다른 데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영입해야 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말이 맞죠. 이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 그건 좀 일관돼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당원들에게 약간 좀 버림받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것이 일관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옳은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한다고 날 비판한다고 내쫓는 장동혁 대표가 옳은 행동과 메시지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보수의 어른으로서 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짜고 친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분이 그냥 우연치 않게 만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진정성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문수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전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나서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모셔야 될 귀한 보배라고 얘기를 했으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전략적인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가 사실 그렇게 눈치가 빠르거나 전략적인 분은 아닌데 이거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절대 안 돼. 김문수 후보는 우리도 여기도 한동훈도 품어 안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극우 성향이 강한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죠. 사실 전당대회 떨어지면서 이제 어디 또 처박히셔서 유튜브 정도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동혁 체제가 턱걸이 하시고 올라와서 등산도 하시고 이제 그런 거 하시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가 여기 계신 장성철 소장님의 도움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누가 있을까? 한동훈? 지금 당원들의 활동 구조를 보면 이쪽은 안 될 텐데 그럼 네임밸류도 있고 내가 그 자리로 가야지. 나네. 그렇죠. 지금 이런 언더주니언들이 뭔가 대안은 없잖아 했을 때 내가 있잖아. 난 한동훈도 품으면서 약간 우파 구구 지지층도 끌어안을 수 있고 큰 문제 없이 할게.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일단 뉴스에 나왔잖아요. 성공적입니다. 박원석 의원이 이제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제 얘기 나누다가 한 얘기인데 그 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네. 장동혁의 저런 해괴망측한 행위에 대해서 왜 목소리를 안 내느냐. 장동혁 대표가 중진 의원들이나 재선 의원들 만나가지고 이러지 않았을까. 한동훈 밉지. 한동훈
쫓아내는 데까지만 내가 이렇게 조금 좀 극단적인 모습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변할 테니까 일단 좀 지켜봐 주세요. 우리 공공의적은 한동훈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좀 설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 그 이른바 고름론, 네. 고름을 짜내 연내까지는 고름을 그렇죠. 짜내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좀 중진들이나 좀 약간 한 장동영 뭐 하는 거지?라고 의구심 품는 의원들도 그래 좀 그때까지 좀 지켜볼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이렇게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그거 얘기하자면 1시간 정도 걸려서 다음번에 한번 한동훈 특집판 한번 하시죠. 뭐 이렇게. 저는 핵심은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뭐 바른 말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먹힌 것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스킨십도 좀 부족했다. 설득하는 과정도 부족했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 좀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성정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는데 저도 만나서 그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렇게 40, 50 넘었는데 잘 안 바뀌죠 뭐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번 전당대회 이길 때만 해도 보수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떴잖아요. 그럼 미래 권력이다라고 누구나 생각했는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난 당신과 함께 갈 거야라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 이건 정치적 행위죠. 그걸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검사 스타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못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 세력이 저는 적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대선 이후에 한 3번 정도 한동훈 대표를 따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전의 한동훈과 지금의 한동훈은 좀 달라진 거는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귀고려 드리려고 하고 본인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거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정치인으로서 좀 많이 적응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개똥 같은 소리다, 뭐 어버키와 개똥 같은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누가 봐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본인이 밝힐 걸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MBC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제 공동정부 얘기도 누가 먼저 제안했을까? 그 얘기는 쑥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할 부분에 대해서 단계 논란도 그렇고 좀 본인이 얘기할 부분을 그냥 얘기하면 오히려 정면 승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딱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입장도 얘기할 것 같고 행동도 좀 바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장 소장님 말씀대로 약간 바뀌는 모습은 보여요.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근본적인 건 별로 안 바뀌었고 사실 저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딱 생각해서 정치인과 검사는 다르잖아요. 정치인은 사실은 조정하고 해결사 역할이에요. 근데 검사는 처단한 단죄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이 좀 있다. 근데 약간 바뀌는 모습은 저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망한 건 그냥 무식한 검사처럼 그냥 일반 검사도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뭐 그냥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무식한 검사 이건 아니지만 검사 스타일이 여전히 전 남아있다고 봐요. 정치랑은 그러면 잘 맞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조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변화시키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면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부터 여러 사람들의 조언과 비판을 들으면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보면 김건희 씨의 네. 로저비비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사무실, 뭐 자택, 국회 사무처까지 쫙 다 압수수색했는데 자택에서 김 의원 부부 휴대전화 한 대씩 압수해갔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로저비비의 가방 대금은 김기현 의원의 네.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김 의원 측 얘기는 이게 세비를 부인이 관리해서 그런 거지 나는 몰랐다 이런 입장이고, 근데 KBS 보도를 보니까 이게 가방 구매 기록, 감사 편지 날짜를 조합해 봤을 때 특정되는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가 언제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제 취임 후 첫 일본 방문 후 저녁 늦게 귀국한 날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늦게 귀국을 했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전달한 게 아니라 김 의원이 직접 가방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방을 준 거를 김기현 의원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KBS 보도도 있고 그리고 구매한 다음 날 이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차량 출입 기록이 의원회관을 방문을 합니다. 그 김기현 의원 만나러 갔겠죠. 그러면 그 상식적으로도 알려줬겠죠. 자기야 이 정도면 되겠어?
여사님이 이거 좀 해도 되겠어? 좀그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거 물론 이제 추정이죠. 그리고 여러 정황들이 뭐 의원회관 방문 기록 앞서 KBS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윤건희 부부가 늦게 왔다 저녁에 외국에서 보면 저는 뭐 알았을 거라고 봐요. 여러 정황들로 미뤄 짐작컨대. 답변이 제한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요. 아니 근데 부부가 다 알았겠죠. 그래서 뭐 김기현 대표가 좋냐 아니면은 뭐 그 부인이 좋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부적절한 이런 가방을 받은 김건희 씨가 잘못된 거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당대표 되는데 그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세비가 그냥 본인 돈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냥 막 뭐 월급 형태지만 그냥 막 쓴다라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생각을 좀 부족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세비 통장에서 당시 영부인에게 줄 명품 가방이 결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후원금으로 쓰는 정치 자금으로 대단히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이 세비는 이제 월급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쇼핑도 하고 뭐 밥도 사 먹고 생활비에도 쓰고 뭐 전기료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이제 그렇게 쓰는 건데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좌는 이제 본인이 쓰는 신용카드를 이제 남편 신용카드로 쓰거나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알았냐 몰랐냐 뭐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지. 그걸 어떻게 몰라요. 그럼요. 그게 이제 저희의 내피셜이지만 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말이 안 그런 되죠. 부분인 거죠. 네.